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최연소 당대표 기록을 세운 이준석 전 최고위원 외에 1990년생인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청년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는 그런 이변도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세대교체 바람이 최고위원 선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정치권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청년 최고위원 연결해서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먼저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국민 여러분과 어떤 당원 여러분들의 선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지난 4.7 재보선에서처럼 2030 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를 이어나가서 내년 정권교체에 이바지하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지도부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정권교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좀 놀랐다고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합계 득표율이 31.83%였어요. 적지 않은 득표율이거든요. 예. 또 당 최연소 당협위원장 그리고 또 최고위원 이렇게 지금 연이어 이런 자리들을 맡게 되셨는데요.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기성정치권의 문법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역대 청년 최고위원들은 현역 의원이 하는 것이 보통 관례처럼 여겨졌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원외 영선인 당대표만큼이나 청년 최고위원도 이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데 이준석 돌풍, 이준석 마케팅이 한몫했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하면서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어떤 국민적 관심이 좀 집중되면서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하면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요. 다른 청년 최고위원 후보보다는 어떤 언론 노출이 잦아지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선택이 좀 더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토론 때도 패널들하고 잠깐 이 질문을 반농담 삼아 나누기도 했는데요. 네. 이준석 신임 당대표와 친하세요? 예, 저는 바른정당에서도 함께 했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당대 일정도 함께하고 했잖아요. 예. 당선 이후에 서로 축하 인사 주고받으셨습니까? 예, 그저께 천안함 생존장병 시위현장도 같이 갔고요. 오늘도 그 당선 결과 나와서 그 현장에서도 같이 점심도 먹었고 서로 축하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 보니까요, 30대 당대표와 여성 청년 최고위원이 지금 쭉 포진해 있어요. 지금 신임 지도부 평균 나이가 44.5세로 나타났거든요. 이전보다 훨씬 지금 젊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 보수당은 안정 추구 성향을 갖고 있다고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일단 저희가 보수정당답게 되게 질서 있게 신구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대 교체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지도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30대, 40대, 50대, 남녀노소, 그다음에 영선, 초선, 재선 3선까지 적절히 구성되었다고 보고요. 민주당보다 훨씬 다양하고 또 그렇지만 안정적이면서 또 세대 교체까지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언론에서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진을 놓고 많이 비교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한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이 참 친구 조화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지금 최고위원이시니까 최고위원 회의에도 들어가실 거고 당내 주요 결정에 이제 참여하실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2030을 대변하는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조금 더 진짜 2030 세대를 진짜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민주당의 어떤 청년 정치인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점이 많았는데요. 좀 기성 정치에
청년 정치라기보다는 좀 더 기성 정치 가까웠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저희 당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청년들을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청년 정치인들, 청년 최고위원에게 바라는 점은 어떤 기성 정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점에 좀 착안해서 목소리를 또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차원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목소리도 좀 여쭤보고 싶은 측면도 있어서 얘기를 꺼내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청년 여성할당제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층을 대변하겠다고 얘기하셨고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정치에 입성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특히 청년 할당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준석 선배랑은 조금 견해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할당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대표께서 할당제 폐지를 공약으로 당선되신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대표 의견을 또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선배랑 충분히 토의를 해서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할당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여성 할당제는 일단 이준석 선배는 폐지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네. 저는 폐지는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선배랑 당대표랑도 의견을 좀 많이 의견을 좁혀 나갈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번 달 안에 토론 배틀을 통해 대변인과 상금 부대변인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종의 이제 그 공천 자격시험제 이것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의 어떤 당직을 선출하는 거라든가 당직자를 선출하거나 아니면은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당 대변인은 어떻게 당 대표가 지명을 통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고요. 뭐 물론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번에는 공정의 관점에서 대변인을 토론 배틀을 통해서 공개 채용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정치권의 바깥에 있던 분들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으로 뽑힌 분들에게는 어떤 방송 출연 기회를 좀 더 보장을 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기회를 좀 많이 보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여태까지 생계 문제로 정치권에 지원하기 어려웠던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젊은 층의 지지를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 배틀이나 아니면 시험을 통해서 당직자를 선출하는 방법, 이걸 이제 공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능력 만능주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조건 안에서 네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종의 시험을 통해서 선출한다고 하면은 애초에 그 우위를 점했던, 그러니까 좋은 조건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우려의 부분도 좀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요. 네. 강력한 어떤 능력주의 선발 시스템이 없었다면 어떻게 한국의 고위공직은 뭐 혈연 지연으로 얽히고 어떻게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차지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능력주의는 역관제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적인 무기라고도 생각해서 또 이 점에 있어서 젊은 2030 세대가 되게 많이 열광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불공평했던 것들을 오히려 바로잡는 방식이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식의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2030 세대 가상화폐 열풍이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권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재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가상화폐에 대해서 일단 2030이 손해보는 부분까지는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거래소 운영이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2030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2030 세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저희 아버지 세대는 조금 더 일하면 일할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저축하고 이것을 토대로 또 집을 살 수 있고 노후 자금을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선형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 2030 세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뭐 집을 살 수 없는 구조. 뭐 이러다 보니까 도박성, 어떤 투기성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결해야지만 저는 가상화폐 열풍 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준석 당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그 안정감 있게 앞으로 당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예. 중진들이 과연 이 지도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선배가 정치권에 입문한 지 10년 가까이 되셨고, 네. 또 그동안 본인 총선 경험도 많으셨고, 또 굉장한 당의 주요 요직을 다루면서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준석 당대표는 중진 의원들과도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국민의당하고 통합 문제가 과제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뭐 이제 통합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는 기다리는 입장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님이나 이제 윤석열 총장님 같은 경우 저희 당 입당 문제가 있을 텐데 저희는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빨리 저희와 함께 해가지고 야권 통합에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버스에 비유해서 시간표대로 우린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와 생각이 같습니다. 지난 서울, 부산 재보선 시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저희 공당의 경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미 정해진 룰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그렇죠. 앞으로 저희가 기회 되면 또 다시 인터뷰 요청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6월이 되면서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내일부터는 주춤했던 한여름 더위가 다시 시작돼